안녕하세요. 잘 보이실까요? 오늘은 이 영상 올리려고 벌써 다섯 번째 찍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영상이냐 물어보신다면 사실 제가 올리는 영상들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올리고 싶어서 올리는 거라서 그냥 오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왕 이렇게 키게 된 거 길게 이야기하죠. 오늘의 주제는 아마 제가 그 영상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에다가 적어 두었는데 또 혹시 모르니까 또 제가 요즘에 들었던 생각이나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요거를 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총 두 가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제가 블로그에다가 글을 많이 적는 편입니다. 글을 많이 적고 있고 또 그 중에서 오늘 적고 싶, 적었던 내용 중에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던 건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좀 편지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사람에 대해서 들었던 감상이나 생각들을 제 블로그에다가 좀 적어놓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모실 분들 중에서 이제 혹은 팟캐스트에 올라갈 분들 중에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썼었던 약간 스크립트 같은 느낌의 에세이 같은 느낌의 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네, 이분부터 얘기를 해야겠네요. 아, 이분은 제가 모시고 싶은 분인데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어요.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다현님이라고 있습니다. 다현님은 제 대학 시절 동기인데요. 지금은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방송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 저와는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같은 학부를 나왔고요. 무적의 한기인 화이팅. 무적의 한기대 다녔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저는 한 약 3, 4년 정도 연락이 안 되다가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닿아서 만나고 이번 연도에 다시 만났어요. 무려 한 2, 3일 전에 만나서 저희 집에서 이제 놀다가 갔습니다. 근데 제가 다현이에 대한 글을 쓴 게 있는데 이걸 꼭 한번 읽어보고 싶었고 이 읽는 영상을 남기고 왜 이 글을 쓰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두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물론 더 멋진 방식으로 제가 뭐 아트 필름이나 아니면 그런 좀 무드 필름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드는 편인데 그래도 그 시작은 글로써 시작을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원본은 블로그에 있습니다. 제가 링크에 올려놓을게요. 좀 민망하긴 한데 한번 읽어볼게요. 다현이와 나는 대학 시절 같은 학부 동기다. 다현이를 생각하면 정말 작가는 작가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다양한 수식어의 문장을 나열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사람을 적절히 존중하는 법과 그에게 걸맞는 말을 적절한 표현을 할 줄 아는 작가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명량함과 단호함으로 세심하게 사람을 대한다. 또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도 대상을 존중하고 객관화해서 생각할 수 있는 프로 작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지 않은가. 무대와 공연, 그리고 예술의 아름다움을 함께 예찬해 왔다. 서로 대학 시절 춤과 노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결국 무대 곁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말은 나에게 한때는 새로움이자 다시금 잊고 있었던 나의 꿈과 기회들에 대해서 고민하게끔 했던 것 같다. 신기하게도 나는 다현이를 만날 때마다 늘 터닝포인트를 지나고 있었다. 다현이와 나는 1박 2일 동안 서울 여행을 하면서 제잘제잘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특별히 서울역 부근의 계단에 앉아서 캔맥주를 마시던 날이 생각난다. 그날 무척 더웠는데 다현이와 건물이 빼곡한 서울을 보면서 대화를 나눴던 그 순간의 대화들 말이다.
내 마음에 얼어있던 감정이 조각조각 무너져 결국 눈물이 차오르게 만들었다. 넌 큰 별이야. 큰 별은 큰 별만의 매력으로 살아야 하는 거야. 그런 그녀와 국립현대미술관도 가고 파묘 팝업도 함께 다니면서 따로 또 같이 넘실넘실 서울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천안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곳을 함께 다니면서 새로움을 또 채우고 그녀는 서울로 올라갔다. 그렇게 서로 함께 시간을 나눴던 한 번의 천안, 한 번의 서울이 나의 이번 2024년도를 빼곡히 채웠다는 것을 그녀는 알아야 할 텐데. 그녀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아주 진중하게 본인의 이야기와 조언을 해주고 떠난다. 이 글을 적다 보니 수많은 말들과 경험과 시간들을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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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서 적어야 함에 아쉬움이 매번 든다. 그래도 그 중에서 몇 가지 언급만이라도 해보자면 2015년 둘이서 산경 꽈잠을 입고 술 먹고 바라봤던 병천 밤하늘. 그 이후 5, 6년 후에 만나 천안에서 서로의 근황을 물으면서 마셨던 차와 술들도 빼곡히 적을 수 없다는 게 나의 한계라 아쉽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빼곡히 적혀 있고 저장되어 있으니 걱정 없다. 이 사랑스러운 그녀와 나는 겨울에 또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렇게 썼는데 2024년도에 쓴 건데요. 2025년 버전은 아직 쓰지 못했습니다. 조만간 쓸 예정이고 그렇게 이제 다현이와 만났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정말 시시콜콜한 별의별 얘기를 다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이제 다현이가 방송 작가로서 이제 잘 지내고 있는 것도 확인을 했고 네, 최근에 만나서도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사실 팟캐스트 녹음을 바로 따려고 했었어요. 만나면. 네, 저희 둘 다 너무 많은 1년간 못 나눴던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거의 새벽 4시에 잤어요. 근데 그걸 녹음을 했어야 되는데 다음번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녀가 지금 또 일로 바빠지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쯤에 다시 모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제가 굉장히 이렇게 역동적이죠. 그 이유는 제가 N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프레임 좋지 않다고요? 상관없습니다. 진짜 N이니까요. 뭐, 제 마음대로 제가 원하는 걸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Let's Talk About을 시작했는지 아시겠죠? 저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걸 좀 좋아하고 그분들하고 그냥 사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진 않아요. 되게 독특한 질문도 많이 하는 편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 편인데 항상 저 스스로만 그걸 듣는 입장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그거를 꼭 남겨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분들을 보면 그 순간 대화를 나눴던 그 순간에 제가 드는 되게 여러 가지 노래들과 감상들이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뭔가 녹음, 녹화 혹은 이렇게 뭔가 아카이빙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아,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지 했을 때 제 유튜브로 오는 거예요. 근데 유튜브로 와서 보는 거죠. 아, 나 그때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담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다현이 얘기를 하다가 좀 이렇게 튀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 되게 유명한 분들 혹은 좀 유명인이다 하시는 분들, 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아마 제 지인들이 좀 많으시겠죠? 감사합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유명인 분들은 나의 순간순간을 담아주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고 그 순간을 함께 소유하고 사유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니까 남는 다양한 그런 경험이나 추억들을 어, 조금 더 실시간으로 남기실 수 있지만 대부분 일반 분들은 본인이 남기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들이 남아지지가 않기도 하고 그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참 사라지는 게 순간에 사라지는 게 너무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와 인터뷰를 하셨던 분들 중에 다시 저를 찾아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저와 뭐 개인적인 사유로 멀어지는 분들도 있겠죠. 사람이 항상 똑같을 순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남기고 그분들에게는
제 작품이나 선물이나 이런 것들을 또 그때 당시에 그 마음으로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남아서 저의 또, 음, 뭐랄까요. 아티스트 웨이를 만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대단해서 뭔가를 남기려는 게 아니고 저는 진짜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 어,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남겨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현이의 그 글을 읽게 된 이유도 이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원래 본 콘텐츠는 이게 아니죠. 원래 본 콘텐츠는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적었던 글을 좀 나눠보려고 했었어요. 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60번째 글로 블로그에 썼는데요. 매번 동일한 질문이 든다면 그 질문이 당신의 인생 최종 질문일지도? 라는 주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스스로 고민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사시잖아요. 물론 제 이 팟캐스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T일 수도 있고요. 인생이 정해져 있는 J일 수도 있고요. 저는 MBTI로 뭐 모든 걸 나누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다양한 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은 결국 고민과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알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사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명쾌하게 사는 방법은 하나죠. 그냥 하는 것. 그냥 하고, 시도하고, 안 되면 말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받아들이고, 막 상황을 클리어하게 딱 그것만 보고, 이성적으로 기다 아니다 판단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저는 그런 너무나 정석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이 영상을 킨 게 아닙니다. 저는 좀 나름의 항변을 해보고자 이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매번 동일한 질문을 하는 저 자신에게 바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일한 질문이라고 하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분들도 어떤 질문을 하길래 동일한 질문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진짜 꿈이 너무 많아요. 제가 카멜레온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일상이 막 깨지거나 항상성이 막 깨지는 그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되게 독특하게. 뭐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하고 싶은 게 많은 사람은 뭔가 먹는 것도 다양하게 먹을 것 같고 막 구매하는 것도 막 다양하게 구매할 것 같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딜 가도 먹는 것만 먹고 구매도 하는 것만 하고 약간 그런 사람이고 다니는 가게만 다니고 약간 저도 일반적인 그런 건데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에 조금 더 욕심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뿐이죠. 사람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좀 진중하게 오랫동안 보고 싶어 하는 편이고요. 어, 그런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라든지, 나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런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되게 많이 던지거든요. 그리고 난 진짜 이 시대에 적절한 나이대로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이미 그 질문은 사실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질문이 이제 포기했지만 그런 아까 나열했던 그런 질문들을 계속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제 입장에서도 이렇게 물이 차오르다가 마치 왈칵하고 튀어나오는 것처럼 주변 분들에게 나누곤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주변 분들은 F와 T가 산재되어 있고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T의 비율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그리고 이제 조언까지 완벽하게 해주려는 분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질문을 동일하게 반복해서 하는 행위 자체를 좀 많이 안타까워하고 개탄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질문이 해소될 때까지 나에게 오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해는 됩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그분들을 질리게까지 막 해가지고 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이 지레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역으로 F이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그 생각에 머물러 있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말들이 가끔은, 어? 되게 좀 강렬하게 마음에 남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강렬함이냐? 나의 그런 질문의 깊이와 고민의 깊이가 그들이 보기에는 또 다른 느낌으로, 좀 더 라이트한 느낌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저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조금 말하는 것들을 약간 줄이고 차라리 이런 것들을 글로 적어서 컨텐츠화를 시켜보자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동일한 질문과 고민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끝까지 고민하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왜냐면 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뭐 답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요. 그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 고민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게 쓸데없는 고민이라고 추후에 결론을 내릴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제 중요하니까 계속 생각을 하는 거고 중요하니까 자꾸 이렇게 잡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그거를 사유하고 생각을 해야 클리어하게 모든 것이 좀 명확하게 사라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이게 뭐 괜찮았구나 아니구나를 스스로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같은 고민을 계속 반복해서 사유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밥과 똑같아요. 밥을 어느 날 먹었을 때는 생쌀이 느껴지네. 생쌀이 느껴져. 이렇게 막 으드득 으드득 하면서 뭔가 약간 좀 딱딱함을 느낄 수도 있고 어느 날은 밥이 너무 달아 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그 하나의 질문에서도 다양한 그런 테이스트라든지 다양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의 인생에 이렇게 투여가 됐을 때 혹은 이제 받아들여졌을 때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라 가끔 저에게 상담을 오시는 분들도 저 아직도 그런 생각해요, 그런 질문해요라고 했을 때 저도 물론 이제 동일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신경 쓰시는 분들 꽤 많으시거든요. 그럼 저는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어요라고 하고 들어드리고 너무 이제 과하게 오버해서 괴롭게 생각하지 않게끔 도와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게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면 그냥 끝까지 그냥 그 고민을 생각하시고 끝까지 그냥 달아 없어질 때까지 시간의 텀을 두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사유하시는 것도 본인의 자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질문이 만약에 나에게 너무 중요한 코어 질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코어 질문. 다른 사람은 또 내가 될 수 없으니 그 코어 질문이 코어 질문으로 안 보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시절에 늘 하는 질문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드는 의문과 나에게 드는 고민을 너무 가볍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 정말 해결을 봐야겠어. 나 이거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일단 그걸 끝까지 사유하시고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고 그리고 나서 움직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또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혹시 저와 비슷할까 봐 모든 사람들이 사실 나와 같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린 알고 있죠. 생각하죠. 같을 수 없어. 근데 하지만 그 말을 건넬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기대하는 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단 던졌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그 상대방의 말을 온전히 수용을 하거나 아니면 가볍게 듣거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던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동일한 질문을 하는 저와 같은 분들을 응원하기 위한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화이팅! 끝까지 사유하시고 즐기십시오. 그게 인생이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질문과 고민은 저의 기준에서 일단 그 모든 연구에도 정의가 있고 그 범위를 정하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그 정의와 범위는 나를 해치지 않는 선인 것 같아요. 나를 해친다는 건 정신적, 신체적 다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적으로 내가 일상을 생활할 때 너무 괴로움을 수반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인가?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바이오 리듬까지 이제 이슈를 주는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좀 더 사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보셨으면 어떨까?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민과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철학이나 아니면 다양한 생각들이나 공상에 관심이 많으신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또 본인의 방식으로 저처럼 이렇게 풀어나가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또 재미이지 않을까, 또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고민을 하던 저는 응원하고 저 자체도 응원하고 좀 삶을 조금 더 늑진하게 티라미수처럼 늑진하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런 주제 영상에 대해서 또 찍어 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조만간 영어를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유는 제가 주변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이제 필리핀 친구도 있고 뭐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같이 대학을 다니고 살았을 때는 이제 뭔가 생존 영어라고 하죠. 어찌 해서 영어를 했는데 이제 이슈가 생겨 버렸습니다.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이제 완전 한국인 패치화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인 패치화에서 조금 더 글로벌 패치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뒤늦게. 하지만 지금이 제일 빠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나름 빠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종종 이제 기세로 팟캐스트 영상을 영어로 올리는 기세를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전달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와 팟캐스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빨리, 하루빨리 제가 모시고 싶은 분들, 아까 이제 읊었던 우리 다현 양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한 두 분 정도 더 섭외를 진행을 해볼까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뭐 목소리 다 담아서 작품으로 빨리 만들고 싶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저는 빨리 자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 표정이나 얼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늦은 밤입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늘 있던 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에 와 있어요. 네, 출장을 잠깐 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이렇게 짬 내서 잠깐 찍는다는 점, 네, 그만큼 제가 이 유튜브에 열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35명의 구독자분들 감사해요. 모두들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또 다시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슝슝슝슝슝슝슝.